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2학기 이산수학 강의를 담당하게 된 최창범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 계획서를 좀 설명해 드리고 아주 간단하게 이산수학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 강의 계획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 계획서를 좀 더 잘 보시면 되겠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이제 질문 바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목 개요 목표들인데요. 보면은 그 복잡한 문제를 추상화해서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판단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교과목 이산수학에서 하는 것이고요. 정확한 방법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했던 거 배는 몇 개고 사과는 몇 개인데 뭐 과자를 만들려면은 배는 몇 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과는 몇 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최적의 그 과자 개수를 구하는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게 이제 보면은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수학적인 모델링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수학과는 아니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모델링에 대한 것들은 아주 심도 깊게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컴퓨터 공학으로서 이제 모델링을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모델링을 사용해서 컴퓨터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컴퓨터로 표현을 한 다음에 컴퓨터가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문제를 모델링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론들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 컴퓨터에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수학적인 이론들을 전부 다 배우는 것이 이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이 이제 집합과 정수, 그다음에 관계, 그래프, 그다음에 형식 언어, 포멀 랭귀지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개념들을 다루고 그다음에 증명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가 증명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증명하는 거,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이 진짜 컴퓨터에서도 우리가 손으로 풀지 않고 컴퓨터를 사용해서 풀어도 그 결과가 다름이 없는지, 믿을 수 있는지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명하는 법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컴퓨터에서 문제가 어떻게 표현되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제 이런 학습과 문제풀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복잡한 문제들이 주어졌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추상화하는 거, 추상화된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구조화하는 거, 그 다음에 이산수학으로 표현된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고, 이산적으로 표현된 구조에 대해서 증명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업 운영 방식을 이야기를 해주면 대학 본부에서 2021년도 2학기 수업 운영 방식을 결정을 했는데요.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비대면 강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에는 대면 강의로 진행할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백신 접종, 그러니까 정부의 백신 접종 그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마 중간고사 이후에는 전체 국민의 70% 정도는 1차 접종이 끝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는 대면 강의로 진행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또 델타 변이와 같이 뭐 요즘에 람다 변이라는 것도 있다던데 이러한 그 변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플립드 러닝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할 거고 비대면으로 이제 동영상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전부 다 보여드릴 거예요. 1시간 플러스 알파 정도 이렇게 되고 사실상 이 동영상 강의 자체는 이 동영상 강의로 이제 뭐 학교에서 정해진 그 규정은 전부 다 맞추게 되는데 그 문제 출제 및 문제 풀이 뭐를 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고 온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가 출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한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한 30분 정도 이렇게 주게 되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 풀이를 해주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 방침이랑 그다음에 코로나 변이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대면으로 다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 또 다른 변이가 발생을 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건데 50분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비대면 강의, 동영상 강의하는 거 플러스 비대면 혹은 대면에 이제 문제 출제 및 풀이들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여러분들 그 수강 전원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수강 정원은 강의실 곱하기 2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짝수 주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끝자리가 짝수인 학생이 일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시 수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학번의 끝자리가 짝수면 그러면은 지금 다음 주에 10시에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홀수인 학생들은 이제 11시에 이제 오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건데, 지금 보면은 제가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지금 보면은, 과제. 지금은 어떻게 봤으면 좋겠냐면, 8주차 이후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왜 그러냐? 요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된 게 이제 공휴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그 강의 설계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9주차 지금 보면은 과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10개 이렇게 있는데 이 10개 과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뒤에 과제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는데 지금 보면은 조별 모임이라고 이렇게 있죠. 조별 모임이 이렇게 있고 이 조별 모임은 여러분들 그 문제 출제 및 풀이하는 시간에 조별 모임을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퀴즈가 4번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이렇게 있고 참여들 과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과제는 13개고 그 다음에 참여도는 그 여러분들 점수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만 해도 점수를 받는 거고 이 과제는 아주 쉬운 과제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조별 모임은 이 과제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 과제라는 게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보고 근데 문제 출제한 거를 보고 그다음에 좋은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 만든 문제들에 대해서 모두 다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조별 모임에서 그 문제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 퀴즈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그 공부를 스스로 하고 그 다음에 퀴즈를 봐서 그 다음에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과제에서 문제 출제하는 거 한 사람당 한 문제씩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건데요. 음, 뒤에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별 모임하고 해서 문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5명이 한 조다 이렇게 하면 5명이 한 문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문제를 서로 공유하면서 이 문제를 해야 사람들이 많이 못 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면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총 8개 조가 있다고 하면 8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8문제들 지금 보면은 지금 1분 반, 2분 반 합산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1분 반, 2분 반에 있는 문제를 전부 다 합해가지고 문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문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퀴즈를 보는 거예요. 똑같이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생들이 공개해 놓은 문제들을 미리 다 풀어봤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부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퀴즈 보는 시점에서는 그 문제 출제 및 풀이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풀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 제 생각에는 요거는 조금 이 퀴즈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해서 아주 제한된 시간에서 이제 문제풀이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많이 줘가지고 다 점수를 기본적으로 줄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수업을 운영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를 어떤 과제를 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낼 수 있고요. 자, 그렇게 진행되고 그 외에 이제 이런 부분들 지금 과제 하나 몇 개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연습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풀이하는 걸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퀴즈 없이 문제 풀이할 건데 그 여러분들이 출제한 문제 제가 선택해서 주는 문제 그 다음에 그 별도의 문제까지 해가지고 그게 다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보면은 다 풀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평가 방법은 대학 본부의 방침대로 이제 상대 평가입니다. 지난 학기까지 절대 평가했는데 이 절대 평가를 했더니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업 성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번부터는 또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그거잖아요.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본부 방침대로 상대 평가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 상대 평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나는 80점을 맞았는데, 보통은 80점 맞으면, 그러면은 그거잖아요. B 제로 이상이잖아요. 근데 상대 평가는 내가 80점인데, 이제 상위 10%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A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게 좀 달라지는 건데, 이제 좋은 점은 이제 시험을 좀 못 보더라도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좀 못 보더라도 이제 학점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를 보면은 절대평가에 있어서는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잘 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하는데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버리면 학생들이 다 성적을 좋게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쉽게 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 학업 성취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평가는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더라도 좀 상대적으로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보기 때문에 상대평가 뭐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상대평가를 하면 이제 분반 합산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내가 더 열심히 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1분반, 2분반 있는데 2분반의 학업 성취도가 훨씬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1분반이 이제 뭐 명수가 뭐 2분반이 10명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합산해가지고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전체 80명 중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학업 성취도를 보였느냐에 따라서 좋은 점수를 무조건 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성적은 출석 15점, 그리고 과제 20점, 수시평가, 퀴즈죠, 10점, 중간고사 25점, 기말고사 3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출석은 1회 결석 시 1점 감점입니다. 그 다음에 1회 지각 조퇴 시 0.5점 감점이고요. 수업 중에 3분의 1 이상 결석 시는 자동적으로 F학점이 부여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자꾸만 제가 클릭을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출석 확인 방법은 정시에 제가 지금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 건데 그 정시에 동영상 강의를 수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제출된 문제를 풀이를 합니다. 요거는 수업 시간에 제출된 문제 풀이는 뭐 예를 들면 동영상 강의에서 나왔던 문제를 주고 풀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책에 있는 예제 중에서 하나 잡아가지고 문제 풀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연습 문제 중에서 하나 잡아가지고 문제 풀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수업 시간에 제출된 문제를 주어진 시간 50분 이렇게 있죠. 그보다 먼저 푼 경우에는 강의실 퇴장이 가능합니다. 네, 출석 이렇게 인정한다라는 거죠. DM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전송하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 개수는 13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강의 참여도 과제, 이게 3번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설문을 참여하기만 하면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참여 시에 그냥 무조건 점수를 부여하는 거고요. 자,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 출제하는 거,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렇게 출제하면 되는데, 근데 그 4번 출제를 하고, 보면, 자기 자신이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할 수도 있고, 다른 이산수학의 책 문제를 제출해도 되는데, 단, 출제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과 자세한 해설을 쓰면 되겠죠. 이것 보면, 다른 이산수학의 책 문제를, 예제들, 공개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해답을 쓰고 자세한 설명을 써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문제를 출제하면은 이제 요거 좀 시간 많이 걸릴 수 있겠지만 뭐 다른 이산수학의 책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출제해도 된다 이거죠. 그리고 모든 문제는 공개를 할 겁니다. 모든 문제 다 공개할 거고요. 답과 해설, 여러분들이 제출한 답과 해설은 퀴즈 이후에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다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별과제 4번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그 문제 출제 4번 했잖아요. 그 4번 중에서 이제 가장 오답률이 높을 것 같은 문제를 선택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조별과제 4번은 사실 과제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과제 6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봐가지고 제가 기대하는 바 여러분들 조별 과제, 조별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내 문제가 가장 오답률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주면 그러면 그 문제 선택해서 이제 줘가지고 제출만 하면 그러면은 그 오답률이 제일 높으면 제가 이제 플러스 점수를 주려고 합니다. 연습 문제 중에 선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그 보면은 과제로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제출된 과제 중에 일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출제할 겁니다. 수시평가는 총 4번 평가를 하는데 이제 각 조별로 제출한 시험 문제를 그대로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출제한 문제 중에 정답률이 80% 이하인 문제는 해당 팀에게 가산점을 부여를 할 겁니다. 요게 이제 랜덤으로 팀이 배정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랜덤 팀을 어떻게 할 거냐면 그 해당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이면 그러면은 가산점 그냥 1점 가져가는 거예요. 자, 수시평가에 나온 문제, 과제, 교과서의 연습 문제에서 이제 중간 기말고사를 출제를 할 거고 일부 문제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업 성취도에 따라 가지고 이게 바뀔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본부에서는 시험 방식 자체는 대면 평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평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교과서는 그 김대수 저자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산수학 2019년도 개정판이고요. 여러분들 선배 중에 그 이전 수업도 작년 수업도 이제 동일한 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배들로부터 이것들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간단한 질문 사항들은 오픈 채팅을 활용해서 질문하시고 개인 면담들 이렇게 필요하면 이메일을 통해서 시간 약속을 잡으시기 바라고요. 이메일에 대한 회신은 6시 이후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잘 지켜지진 않긴 한데 6시 이후에는 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그 이메일을 보내거나 이제 질문 사항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교수님에게 이제 그 예의를 시켜가지고 이제 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메일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회사에 있는 상관한테 마음대로 이렇게 메시지 보내거나 이메일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절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고려해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 다른 사람한테 연락을 할 때 6시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아요. 6시 이후에는 이메일만 이렇게 보내고 6시 이전에만 이제 전화 먼저 그것도 핸드폰으로 전화 안 하고 오피스로 전화하고 그 다음에 오피스 안 받으면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절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신경 써주시고요. 자, 학점 부여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하는데 모든 과제의 출석은 매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수업을 위해서 제가 텔레그램 챗봇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따가 좀 보여드릴 건데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퀴즈도 구글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이렇게 저장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과제 점수 오류에 대해서는 점수 공지 후 일주일에 하나에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됐다, 퀴즈가 잘못됐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출석을 잘 했는데 잘 결석으로 돼 있다 이런 것들이죠. 자, 요거는 점수 공지 후 일주일에 하나여 수정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수정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점 변경, 상향해달라, 학점을 올려달라, 학점을 내려달라. 이거는 그 청탁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1회 학과장 보고, 1회 학과장 제가 지금, 근데 내가 학과장인데, 학과장 보고는 없죠. 네, 한 번은 넘어가겠습니다. 2회 이상에서는 교무처에 보고를 해서 그 이후 교무처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는 어떤 형태든지 부정행위 발각 시에 경중, 어, 가볍거나 무겁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F학점 부여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출제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를 출제했는데 어,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베껴서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책을 보고 C라는 사람이 B라는 책을 봤는데 해설을 똑같이 베꼈으면 두 사람 같은 거죠. 그러면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걸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귀찮게 과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공부해봐라. 여러분들의 말로 한번 풀이해봐라. 해설을 써봐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형태로 하면은 여러분들 도움이 하나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거 과제 제출할 때 똑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강 일정인데 사실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출석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동영상 강의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동영상 강의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게 되면, 그 9월 20일 날 추석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4일 날 개천절인데 대체 휴일일 거예요. 그리고 10월 11일 날에도 한글날 대체 휴일로 돼 있는데, 만약에 대체 휴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풀이 하는 거를 가질 거고, 대체 휴일이라고 한다면 동영상 강의만 보는 걸로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추석은 우리 그 민족의 명절이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를 할 건데, 출석 기간을 조금 넓게 줄 거예요. 9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할 거고, 과제는 제출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게요. 그 다음에 10월 4일, 10월 11일 날은 동영상 강의는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전주에 이제 그 다음 주 쪽 과제들 뭐 이런 거죠. 전주 과제, 그 다음 주 과제. 그래서 매주 동영상 강의가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과제는 있습니다. 이 과제는 과제 제출을 해라가 되는 거고요. 자, 참여도 과제 이렇게 있는데 참여도는 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요거 이거랑 참여도 과제랑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자,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참여도 과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시험과 참여도 과제인데, 구글 폼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한다고 생각했는데 복사 붙여넣기가 안 돼 있네. 잠깐만요.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요 폼 하는 거 하고 요 밑에 설문조사 하는 거 각각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복사해서 저는 이렇게 이산수학에 대한 사전 검사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검사랑 그다음에 여러분들 퀴즈 본 거 있죠? 이것들을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난이도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 사전 검사 문제는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있는데 수학 고등학교 수학 문제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건데요.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산수학이랑 C++를 지금 서로 듣고 있는 학생들이 좀 밑에 있을 텐데 이렇게 지금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챗봇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챗봇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수강 정정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내 켜놨나?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산수학 이렇게 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메뉴들이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수업, 정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텔레그램 아이디가 이제 여러분들 건지 아닌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최초로 이렇게 챗봇이랑 이렇게 대화하는 경우에 있어서 init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학번을 입력하고요.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은 비밀번호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비밀번호 말고 이 수업을 위한 비밀번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제 딸이 2019년 6월 12일생이거든요. 그래서 190-612 이렇게 해주면은 비밀번호 등록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등록을 하면 201, 1001 이렇게 해주고요. 수업을 등록하면 앞에 했던 190-612 체포 서비스에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1203 또 네, 어저께 버그 잡는다고 했는데 또 여기 또 버그 있네. 네,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 중입니다. 개발 중이어가지고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텐던스 점수만 확인 15점 디테일 이렇게 누르면 뭐 관련된 정보들 쭉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은 아직 안 돼 있어서 될 거예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다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요 챗봇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사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 이 학기 중에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개발을 할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가적인 기능들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주시면 그 기능들을 구현해가지고 이제 뭐 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일찍 가야 되는 주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오늘 과제 뭐냐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챗봇으로 명령 내리면 여러분들 정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를, 아니면 과제 제출, 하세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여러분들 지금 하려고 했는데, 이 카카오톡이 이제 문제가, 돈을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돈만 안 내면 상관없었을 텐데, 그만 그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네, 어려웠습니다. 네. 카카오톡은 메시지 한 건 보내는데 15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네, 이 학기 중에 돈이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 요거를 사용을 할 때, 이 챗봇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 텔레그램에서 골뱅이 튜터 심봇 요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챗봇 서비스가 이렇게 딱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스타트 하면은 관련돼서 사용하실 수 있을 테니까 진행해 주시고 아마 버그 지금 계속 제가 오늘 새벽 4시까지 디버깅 하다가 다 버그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아까 잘 동작 안 했었죠. 네, 그또 버그 수정한 다음에 계속 업데이트 할 테니까 여러분들 버그 리포트도 이렇게 해주면은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산수학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은 여러분들 채팅을 사용해서 질문을 해주면 저한테 다이렉트 메시지 DM을 보내주면 그러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여러분들 이산 수학의 그 개론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산 수학의 강의 자료자가 강의 이 자료의 저작권이 이제 김대수 교수님이 이제 가지고 계셔서 요 강의 자료 공유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PDF를 이렇게 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이 PDF가 있으면은 뭐 여러분들 사용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요게 그래서 동영상 강의 보시고 여러분들 책 구매하셔가지고 혹은 책을 구하셔서 수업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요 부분인데 전반적인 것들 우리가 과연 한 학기 동안 무엇을 배울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할 겁니다. 네. 요게 이제 이산수학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복잡한 문제들을 추성하는 거,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거 이렇게 있는데요. 잠시만요. 대기실에 단톡방 지금 제 수업 중이어가지고 단톡방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잠깐만요. 화면이 지금 잘 안 보이나요? 지금 보이나요? 네, 전체 화면이 안 되네. 자, 단톡방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교무처에서 승인이 돼야 되는 거라서 일단 수강 신청했는지 확인 해달라고 누가 단톡방에다가 메시지 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기술과 공학적인 응용의 핵심은 수학이죠. 그래서 이산수학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산적으로 이제 표현되는 수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들을 추상화를 하는데 다른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것을 좀 다룹니다. 우리는 딱딱 떨어지는 것들, 셀 수 있는 것들, 정확하게는 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이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산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이산적인 대응 대상물을 분석해서 응용의 기반으로 이게 삼는 학문들이고요. 그래서 수학 영역 자체가 이제 미적분학, 뭐 여러분들 우리 보는 거는 보면은 미분, 적분, 뭐 그다음에 알지브라, 대수학, 지오메트리 쪽, 기하, 위상수학, 토폴로지 하는 거, 이제 복소수, 컴플렉스 넘버 같은 경우, 그다음에 해석학, 뭐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우리 분야에서는 이제 이산수학을 사용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 기계학습과 같은 통계를 하려면 선형대수, 미분적 분화학, 이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이산수학은 수학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공학의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수학의 영역, 요 같은 교집합의 영역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산적인 응용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건데, 우리가 이 내용 자체는 컴퓨터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산적으로 되어 있다면 컴퓨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쓰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여러분들 한번 다 읽어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설명할 건데, 결국은 우리 분야에 있어서 수학적인 바탕, 이론적인 바탕을 기반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현상들을 간략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추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자, 이산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이산적인 개념 자체를 구현한 거예요. 그게 이제 디지털 컴퓨터고 그 다음에 디지털 컴퓨터에서 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문자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게 이제 이산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 기술, 우리가 IT 혹은 ICT라고 하죠.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그 수학적, 이론적 근간이 이 이산 수학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딱딱 떨어지는 거다. 셀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있는 거 이산적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결되지 않고 떨어져 있다. 원소들로 구성된다. 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수업 초기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 있었죠. 뭐 배가 몇 개고, 그 다음에 사과가 몇 개고, 그 다음에 배가 몇 개고 사과가 몇 개가 있을 때 과자 A는 과자 A, 과자 B 이 두 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게 어떻게 몇 개를 만들어야지 가장 이익을 많이 낼 거냐 이렇게 그걸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수학적인 모델링입니다. 주어진 문제, 프로핏을 가장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X와 Y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포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우리 포뮬레이션을 한다, 혹은 맵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수학적 모델링을 하는데 주어진 문제에서 수학적인 구조를 만들고 수학적 기초 개념들을 사용해서 이제 표현을 한 다음에 사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죠. 주점에서 회식을 하려고 하는데 친구는 7명이고 예산 5만 원이고 파전은 한 개당 5천 원, 동동주 한 개당 4천 원, 막걸리는 한 통당 2,500원이다. 안주값, 술값을 비율로 1대1을 하고 술은 1인당 한 개로 하면 어떻게 주문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식이 3개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가 미지수가 지금 3개죠. 그 다음에 식이 3개죠. 그럼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선형분경식 풀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파전이 몇 개, 동영주 몇 개, 막걸리 몇 개, 요거 도출해낼 수 있는 거죠. 이거 우리 수학 초등학교 때 다 했던 것들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면 결국은 안주, 술, 개수를 구하는 건데 이게 이제 수학적인 구조를 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연습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만들고 그 방정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컴퓨터로 하는 거랑 좀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컴퓨터로 사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그것보다 좀 더 복잡하고
그 다음에 뭔가 딱 떨어지는 형태로 모델링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인데 주어져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요. 추상적인 모델을 만들고 수학적 모델링 한 다음에 문제 풀이하고 적용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뭐 예제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판기 작동하는 거, 다이어그램을 사용해가지고 문제 풀이하는 것도 이렇게 있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할 거라서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전이 다이어그램 이용한 문제 해결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은 지금 표현한 게 지금 전부 다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이런 형태로 문제를 표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지금은 알면 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분석이나 그다음에 논리적 사고를 위한 논리적 분석, 그다음에 하드웨어에 대한 거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마타에 대한 거 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이산 수학을 잘하면 프로그래밍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계 분석, 요즘 기계학습에 대해서 많이 하죠.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것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 상식적인 수준의 교양을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동영상은 제가 다 녹화를 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50분 지났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이 없나요? 네, 지금 여러분의 카카오톡방에 대한 공지방이 이렇게 있고, 텔레그램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텔레그램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나중에는 이 텔레그램에다가 여러분들 과제 제출하면, 마치 여러분들 그 챗봇한테 메시지 보내면, 그러면 이제 과제 제출이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구현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현에 대한 아이디어들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내주면은 제가 그거 구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의 녹화 동영상은 매주마다 올려줄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론 수업에 대한 동영상하고 문제풀이에 대한 동영상 둘 다 올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의 동영상은 지금 방학 중에 이미 찍어놔가지고 중간고사 때까지는 동영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면 동영상을 그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제 채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채널에 보시면은 녹화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 동영상 자체에 대해서는 그 뭐죠? 출석 인정하는 거는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이버 한밭에서 동영상을 보는 거, 시청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뭐죠? 지금은 비대면이고 앞으로 대면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문제풀이 과정에서 여러분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풀이 하는 거 저한테 DM 보내줘가지고 문제 답이 맞으면 이제 출석되는 거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공휴일로 인해 가지고 모임을 못하는 경우 있죠. 문제풀이를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영상 시청한 걸로 이제 출석을 가름할 거고요.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개 다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또 질문이요. 질문 없습니까? 제일 재밌는 거는
그 홀수 학번이랑 짝수 학번이랑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해보니까 딱 절반 절반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는 이 질문 바로바로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강의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여러분들 의견 있으면 바로바로 공유를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뭐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으면 제가 그 조정할 수 있거든요. 뭐 진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것들. 이거 네, 아무튼 더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1분만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지금 보면은 뭐 디스코드 에다가 이제 챗봇도 만들어 볼까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의견을 좀 주면 좋겠어요. 오늘은 지각 처리 없습니다. 네, 오늘 지각 처리 없고요. 그다음에 문제 출제 및 풀이를 위한 수업은 다음 주부터 바로 대면으로 진행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그 대면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은 대면으로 오시고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비대면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대면으로 봤을 때가 이제 그 뭐죠? 대면으로 보면 좀 더 효과가 높아요. 학습의 효과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학교에 올 수 있는 사람은 학교에 와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보면은 절반 절반 나눠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가능하죠. 방역수칙 지키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비대면으로 볼 거다 아니면 비대면으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할 건데 저는 어차피 수업 학교에 와가지고 수업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저는 강의실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편한 대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그 짝수 주차죠. 짝수 주차니까 짝수 자기 학번의 끝자리가 짝수인 학생들은 이제 10시에 오고 그다음에 홀수인 학생은 11시에 오는 거고 그다음에 혹시 학교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다.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강의실로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대면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뭐죠? 줌 링크 똑같이 오늘 사이버 한밭에서 똑같이 얘기할 거니까 사이버 한밭으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은 이제 와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게 질문하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다음에 효과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실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가는 사람 빨리 가는 사람이 맞냐 아니면 대면으로 빨리 가는 사람이 맞냐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다시 1분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학과장인데 여러분들 얼굴도 지금 잘 못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되게 방학 중에 여러 개를 준비했었는데 어, 그 지난 학기에 제가 추진하라고 했는데 잘 안 됐던 뭐 그 컴퓨터 공학과 롤드컵 또 이번 한번 추진해봤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네.
네, 다음 주 수업을 할 때, 수업에 참여할 때, 줌으로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짝수는 10시, 홀수는 11시. 맞습니다. 다다음 주는, 지금 홀수 주차죠. 3주차. 다다음 주 주차는 다다음 주는 그 홀수인, 끝자리가 홀수인 학생이 10시에 참여하고, 짝수는 11시에 참여하는 겁니다. 퀴즈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퀴즈 볼 때도 그렇게 하는데 퀴즈는 지금 제일 좀 고민이에요. 그래서 단시간에 많은 문제 풀게 할 거냐 아니면은 하루를 주고 전체를 할 거냐 뭐 이렇게 고민인데 여러분들이 문제 내는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만 이렇게 출제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제 시간에 문제 풀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테니까 형평성이 또 떨어지죠.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공부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라서. 네, 더 질문 없나요? 지금 딱 정확하게 11시까지 질문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초 남았어요. 다음 주부터 가려면 미리 교수님께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면 되겠고요. 지금 보면은 아니요. 지금 질문 이렇게 보면은 동영상 강의는 안 들어도 되나요? 이렇게 10시에 가면 동영상 강의는 안 들어도 되나요가 아니라 동영상 강의는 무조건 들어야 되고요. 10시에는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 그래서 플랫 러닝이라서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는 전부 다 보고 와야 됩니다. 바로 오늘 그 다음 주에 해당되는 강의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오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신청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제가 그 본부 쪽에다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할 필요는 없고 강의실로 바로 오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짝수가 10시 맞습니다. 자기의 학번이 끝자리가 짝수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하기 편하게 이렇게 딱 한 거야. 어, 내 학번이 끝자리가 짝수다. 그러면은 짝수 주차 일찍 오고 홀수다. 그러면은 홀수 주차 일찍 오고 이렇게. 네, 또 질문 없나요?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에다가 여러분들 위해 가지고 좀 더 수업을 다른 수업하고 좀 다르게 어, 많이 도와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의견들 좀 주면 좋겠고요. 자, 없으면 자, 1분 지났으니까 없으면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번 학기 첫 수업일 텐데 아침에 참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출석은 첫 주라서 여러분들 지금 참여한 걸로 다 이제 할 거고 지각은 없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은 바로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보고 여러분들 그 의견들 그리고 질문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할 사람은 남아가지고 저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다.